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과 교육 안내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안내문을 이해하려면 가장 필요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안내문에 포함되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알림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알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안전교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교육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합니까?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교육의 주제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언제 안전교육을 실시해요? 일시에서 알 수 있죠. 일시라는 건 날짜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 23일 오후 4시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장소,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천 계양구청에서 합니다. 대상,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몽골 사람, 베트남, 태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알림, 교육, 안전교육을 나타내는 이러한 교육문의 다양한 어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 주제, 일시, 장소, 대상. 그리고 마지막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교육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교육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림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안내문에 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실시하다. 교육을 실시하다. 교육을 시작하다. 교육을 받다. 교육을 받는 거죠.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됩니다. 문의하다.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문의할 수 있어요. 문의하다, 질문하다. 물어보다. 홍보부. 그래서 이러한 알림 내용, 이러한 안전교육을 알려주는 부서를 홍보부라고 합니다. 신청하다. 안전교육을 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겠죠. 신청하다. 안전교육을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다. 이런 거죠. 수업료.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돈이에요. 돈을 내다. 그죠? 수업료를 내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변경되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시간이 바뀌다. 그리고 수업이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나요. 이렇게 이러한 표현들이 교육 안내문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교육 안내문과 관련된 문법 및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화를 먼저 볼까요? 안전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전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교육을 신청하고 싶어요. 신청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으려면이라는 것은 바로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으려면은 안전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면 이런 표현을 줄여서 으려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면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동대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와 같이 의도와 그 다음에 가정을 우리가 합쳐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교육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교육 일정을 물어보고 싶어요. 문의하려면 어떻게? 홍보부로 전화하세요. 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신분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으려면은 의도와 그리고 가정이 합쳐져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받으려면, 먹으려면, 찾으려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도로 내려가십시오. 버스를 타려면 10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와 같이 의도와 가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명사의 을을 위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이 있는 거 알죠? 네, 지난번에도 교육을 받았는데 또 교육이 있어서.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거니까 참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해요 라고 말하죠. 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뭇을 위해서, 뭐뭇을 위해서 또는 뭐뭇을 위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 명사, 안전을 위해서. 자, 위해서 뒤에는 이렇게 동사가 주로 오고요. 자, 직원들을 위한, 이렇게 위한이 오면 뒤에는 교육과 같이 명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뭇을 위한, 뒤에 동사가 오면 뭐뭇을 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장갑을 끼세요.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해요.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죠? 네, 가족을 위해 일을 하죠. 여러분은 왜 운동을 해요?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해요? 건강을 위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공부해요? 무엇을 위해? 네, 꿈을 위해 운동을 하죠. 공부를 하죠. 자, 그래서 을 위해 라는 것은 목표를 나타내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 목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대상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샀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모두 명사예요. 그쵸? 명사. 자, 그런데 동사를 위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인 경우에는 기 위하다의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대를 착용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는 기 위해서, 기 위한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 거기에 동안이라는 표현이 붙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 공부해요? 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공부해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5일 동안 일을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주일, 3년, 그리고 동안이 붙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전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어요. 3년 동안 전자제품 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동안이 와서 우리가 기간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동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우리가 는 동안의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다, 교육을 받는 동안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는 동안 읽을 책을 하나 드릴까요? 와 같이 동사의 경우에는 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의 소망이나 소원,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모임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석해 주십시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꼭 참석해 주세요 라는 바람이나 소망,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벌다, 일하다, 다치지 않다, 조심하다와 같은 동사에 기바라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말하는 사람의 희망,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안전하게 일하기 바랍니다. 다치면 안 돼요. 안전하게 일하기 바랍니다. 라고 희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작업할 때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르를 넣어서 않기 바랍니다.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부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으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공손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할 때 다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높인 여러분이 사장님이나 여러분의 부장님에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동사 기바라다는 보통 쓸 때, 글을 쓸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대화에서 조금 사용하면 좀 딱딱하고 어색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서 만약에 희망을 나타내고 싶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는 조심하세요와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